1976년 가을, 경북 청송의 아침은 언제나 산안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정자는 21살이었습니다. 마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예쁘세요. 아이들의 인사에 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단에 서는 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그를 처음 만난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박철수는 마을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30살 남자였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그는 세련된 말투와 단정한 옷차림으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는 매일 오후 학교 앞에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오늘 대구에 다녀왔는데요. 새로 생긴 찻집이 있더라고요. 철수의 이야기는 정자에게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정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철수는 그녀의 의견을 물었고 그녀의 꿈을 들어주었습니다. 교사로서의 삶을, 언젠가 큰 도시에서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소망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많아야 나라가 바로 서지요. 결혼은 그의 겨울에 이루어졌습니다. 첫 해는 행복했습니다. 철수는 아침마다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힘들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자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왔습니다. 여보, 이제 학교 그만두는 게 어때요? 어느 날 저녁 철수가 말했습니다. 정자는 수저를 든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제가 잘못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밖에서 일하면 남편 체면이 서지 않아요. 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밤새 눈물을 흘렸지만 아침이 되자 다시 교단에 섰습니다. 선생질 그만두고 애나 낳아! 철수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통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외출할 때는 허락을 받아야 했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정자는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그의 여름 정자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유산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정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는 병실 문 밖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는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몸조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 집으로 돌아온 날 철수가 말했습니다.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다 내 탓이야. 철수의 손이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정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더 뜨거운 건 가슴 속 무언가였습니다. 이건 잘못된 사랑이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폭력은 반복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밤이면 철수는 그녀를 때렸고 다음 날 아침이면 사과했습니다. 정자는 견뎠습니다. 사랑이라 믿으며 변할 거라 믿으며.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정자는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골목을 지나다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가구점 뒤편 철수가 이웃집 마순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예요? 집으로 돌아온 정자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신문을 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순희 씨요, 당신 그 사람이랑. 그만해! 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그만합시다. 이혼해요. 순간 철수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이 정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밀치는 힘이 거칠었습니다. 정자는 계단을 향해 비틀거렸습니다. 몸이 공중에 떴습니다. 쿵!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진 그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정자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간호사가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정신 드세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도망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 생각은 명확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자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언니 이순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자야, 짐 싸? 순자는 방문을 열자마자 말했습니다. 언니, 무슨, 말 말고 따라와 시간 없어. 순자는 정자의 옷가지를 보따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저 어디 가요? 서울. 내 친구 집에 당분간 있을 수 있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자는 언니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철수 그 사람, 요즘 이상해.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울행 버스는 새벽 5시에 출발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서울에 도착한 건 오후였습니다. 순자의 친구는 영등포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녀는 정자를 보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만 그 이상은 안 돼. 방은 다락방이었습니다. 순자는 사흘 만에 청송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자야, 잘 지내. 나 가봐야 해. 언니, 괜찮아. 내가 살아야 해. 순자는 정자를 끌어안았습니다. 혼자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자는 방을 나와야 했습니다. 세탁소 주인은 미안해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그래요. 정자는 짐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해가 질 무렵 한 골목에서 벽보를 보았습니다. 단칸방 월세 5,000원. 정자는 종이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집주인은 칠순이 넘은 할머니였습니다. 돈 있어? 네, 있습니다. 정자는 보따리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 어머니가 주신 돈이었습니다. 들어와. 방은 작았습니다. 내 방이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막노동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들 틈에 섞였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밥 할 줄 알아? 네, 그럼 우리 집에서 밥 좀 해줘.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1,000원. 정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밥을 짓는 일은 고됐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사를 혼자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 정자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나는 누구지? 그때 소식이 왔습니다. 순자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정자야, 큰일 났어. 순이를 죽였어. 그리고 도망갔어. 경찰이 너도 찾고 있어. 절대 돌아오면 안 돼?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정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며칠 후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청송 살인 사건, 용의자 행방묘연. 나는 죄가 없는데.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정자는 작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학원장은 그녀의 교사 자격증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만 해보고 정식으로 채용할게요. 정자는 다시 교단에 섰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분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여기를 보렴 천천히 하나씩.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학원장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정자 선생님,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소문이 돌았어요, 선생님이. 그 살인자의 아내라고.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학부모들이 불안해해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학원장의 목소리는 미안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왜 내가 벌을 받아야 하지?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먹을 쥐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아직. 다음 날부터 다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공장에서 포장 일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은 더 거칠어졌고, 얼굴은 더 야위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분식집을 운영하는 윤심내였습니다. 언니, 떡볶이 하나요. 앉아. 심내는 떡볶이를 푸짐하게 담아주었습니다. 왜 울어? 맛있어서요. 그럼 됐어, 많이 먹어. 그날부터 정자는 심내의 가게에 자주 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남편의 이야기를, 아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남편이 술만 마시고 아들은 병들고 그래도 살았어. 정자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배웠어. 글자를 숫자를 장사를 정자씨. 사람은 배우고 가르칠 때 살아나는 거야.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낮에는 심내의 가게에서 일을 돕고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교사 자격을 다시 갖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1977년 봄 정자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받아든 그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잘했어. 정자야, 이제 뭐 할 거야?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그의 여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박미선이에요. 철수 동생. 왜 왔어요?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아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형님 부탁이 있어요. 무슨, 미선은 아이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 아이를 맡아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아이는 순희 씨가 낳은 아이예요. 형이 죽인 그 사람. 정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쳤어요? 왜 내가 그 아이를? 갈 데가 없어요. 친척들이 다 거부했어요. 형님밖에.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정자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이 문을 막았습니다. 형수님, 제발요.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나도 죄 없어요. 나도 오고.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나한테 이래요? 왜 내가 그 아이를 키워야 해요? 미선은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정자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4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안 돼요, 돌아가세요. 정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미선과 아이는 복도에 남았습니다. 밤새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모, 배고파. 정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미선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정자가 말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 방 안으로 들어온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민지예요. 사흘만 있어요. 그 이상은 안 돼요.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님.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를 남겼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부디 민지를 잘 부탁드립니다. 정자는 편지를 구겼습니다. 민지는 방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왜 울지도 않아? 정자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손으로 치마 끝을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주면 먹고 자라고 하면 잤습니다. 하지만 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자가 밥을 하는데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이모, 왜? 배고파요. 정자는 밥을 퍼서 주었습니다. 민지는 작은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알이 떨어졌습니다. 천천히 먹어. 정자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지가 악몽을 꾸었습니다. 엄마. 엄마. 정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민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꿈이야. 정자는 민지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떨렸습니다. 민지는 정자의 옷을 꼭 붙잡았습니다.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있어. 민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자는 그 작은 손을 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자신의 옷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어. 정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아이를 구하면 나도 구해질 거야. 그날 밤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민지를 키우기로.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자는 민지의 머리를 빗겼습니다. 민지야, 예, 이제부터 나랑 살 거야. 민지는 정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응, 정말. 민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지를 데려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아이의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새 주민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이민수. 정자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민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아이를 안쳤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민수야. 민수. 응, 이민수 예쁘지? 민지는 아니,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바꿔요?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너랑 나랑. 민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정자는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수야, 넌 내 아이야. 세상 누구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자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정자는 심내의 분식집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민수에게 밥을 먹이고 가게로 갔습니다. 저녁 8시에 돌아와 민수를 재웠습니다. 민수는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친구는 사귀었어? 네.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1978년 봄 정자는 작은 학원에서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10댓 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수는 가방을 던지고 방 구석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 있어? 애들이 놀렸어요. 뭐라고? 제가 남자의 이름 같대요. 그래서 속상했구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민수야,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야. 정말요? 응, 정말. 민수는 정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모는 저 좋아해요? 정자는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 민수는 한참 만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자는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0년 정자는 공립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았습니다. 검정고시와 임용시험을 통과한 결과였습니다. 첫 출근 날 정자는 교단에 섰습니다. 30명의 아이들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자는 웃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실을 채웠습니다. 어느 날 동료 교사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 선생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는 최준호였습니다. 40대 초반의 국어 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은 교무실 한쪽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커피를 건넸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수업 좋아해요. 그런가요? 내 제 반 애들도 정 선생님 반 가고 싶대요. 정자는 웃었습니다. 선생님,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딸 하나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남편분은? 정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혼자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으셨겠네요. 괜찮아요, 이제는. 준호는 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이 적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밥을 먹다 말했습니다. 엄마, 정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엄마라 부른 건 몇 달 전부터였습니다. 왜? 나 피가 달라도 괜찮지. 무슨 소리야? 학교에서 입양됐다는 소문이 돌아. 정자는 민수를 보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정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를 안았습니다. 민수야, 피보다 진한 게 있단다. 뭔데요? 마음이야. 민수는 정자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 딸 맞죠? 당연하지. 세상 누구보다 내 딸이야. 민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자도 함께 울었습니다. 1985년 정자는 최준호와 재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작았습니다. 엄마, 행복해. 응, 행복해. 준호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잘 부탁해. 네.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새 삶은 평온했습니다. 준호는 정자를 존중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녀의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여보, 오늘 수업 어땠어요? 좋았어요. 아이들이 발표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둘은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도 함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민수야, 시험 준비는 잘 돼? 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민수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교육학과였습니다. 엄마, 나 선생님 될 거야. 정말? 엄마처럼. 정자는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첫 발령을 받던 날 민수는 정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정말. 축하해, 민수야. 엄마 덕분이야.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지. 전화 너머로 민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자도 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더 고마워. 2010년 정자는 정년퇴임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이들이 그녀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저희 잊지 마세요. 정자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았습니다. 고마워. 선생님도 너희 못 잊을 거야. 교문을 나서는 정자의 뒤를 준호가 따라왔습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퇴임 후 정자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유튜브 해봐.
유튜브. 그게 뭔데? 영상을 올리는 거야. 엄마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들려줘. 정자는 망설였습니다. 첫 영상은 짧았습니다. 정자는 자신의 결혼 이야기를, 폭력의 이야기를, 도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은 조회수가 늘어갔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정자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정자는 계속 영상을 올렸습니다. 2024년 정자는 80살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선생님 영상 보고 남편한테서 도망쳤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여자는 울었습니다. 정자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살면 돼요. 하루하루 그러다 보면 괜찮아져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는 정자처럼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정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아이 하나가 물었어. 선생님은 왜 선생님이 됐냐고. 뭐라고 답했어? 엄마 때문이라고 했어. 엄마가 나한테 사랑을 가르쳐줘서 나도 그걸 아이들한테 주고 싶다고. 정자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엄마, 나야말로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정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잘 살았구나, 우리. 2025년 가을, 정자는 마지막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많이 넘어졌어요.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상처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용기 내세요. 살아내세요. 그러면 언젠가 지금의 고통이 의미가 될 거예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정자는 카메라를 껐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준호가 거실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밥 먹어. 지금 가. 정자는 일어섰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젊었습니다. 잘 살았어, 정자야. 그녀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가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